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마루 관계연구소 전보영TV의 전보영 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주제는 바로 이 주제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싸울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서울시 가족학교에서 예비부부 교육 3년째 우수 강사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매년 만나는 예비부부 커플들이 한 200에서 300쌍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교육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다가 막두 커플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요. 막 울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교육 듣다가 막 뛰쳐나가기도 해요. 왜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왜 이렇게 싸울까? 그 원인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핑크 렌즈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살아가면 콩깍지가 씌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심리학적인 용어로 핑크 렌즈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의 모든 것들이 다 장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너무 좋고 너무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속에 막 그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도파민, 뭐 엔드로핀 이런 막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나오면서 우리를 사랑을 할 수 있게끔 막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 뭐 이론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 작용해서 사랑을 일으키는 것들은 어떤 경우는 300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길어야 2년에서 3년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생각하는 커플들은 그래도 연애를 6개월, 1년, 2년, 3년, 어떤 경우는 10년 이상 만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상대방을 좋게 보는 그런 핑크렌즈는 싹 사라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성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막 남자친구가 맛있게 막 먹어요. 그래서 와 복스럽게 먹는다, 멋있어, 저렇게 잘 먹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왜 이렇게 추접스럽게 먹고 있어, 왜 저래, 창피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꼼꼼하고 챙기고 잘 따지던 여자친구가 왜 저렇게 예민해, 왜 이렇게 민감해, 저렇게 답답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감정이 막 커졌던 것들이 이성이 쏙 올라오면서 우리는 조금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이 많이 싸울까라고 하는 부분은요. 불안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아마 결혼을 준비하면서 잘 지내는 커플들도 있겠지만 되게 사소하고 작은 거에 크게 싸우는 커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엔 서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불안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내 친구들은 혼자서도 되게 멋있게 살고 있는데 내가 결혼하는 게 과연 맞을까? 결혼해서 회사를 잘못 다닌다면 아이 때문에 내가 경력이 단절되면 어떡할까? 과연 결혼하는 게 맞을까? 결혼해서 사는 삶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 삶일까? 결혼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안 했다가도요. 요새는 결혼이 선택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정말 이 사람이, 이 짝꿍이 내 파트너가 맞을까? 그렇게 해서 그 파트너를 보는 게 고운 시선으로 안 보이고 확인하고 따지고 저렇게 술 좋아해서 나중에 결혼해서 맨날 술만 먹으면 어떡하지? 저렇게 기분 팔아서 돈 쓰는 걸 저렇게 좋아하는데 결혼해서도 그러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나의 파트너일까에 대한 불안이 생기고요. 또 자신의 자라온 가족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이 되게 높아지기도 해요.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행복하게. 그렇다면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만큼 그렇게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잘 못 살았어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행복하게 못 살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 되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안이 막 생겨요. 불안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민해지죠. 예민해지고 조급해져. 옛날 같으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넘어갔던 일들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뭔데, 아니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예민함과 예민함이 딱 충돌이 되면 분노하고 화내고 다투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예민하다는 거, 그리고 이 예민은 불안에 의해서 작동이 됐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너무 불안을 조장하거나 예민하게 굴지 않는 게 되게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연애할 때는 그래도 좋은 거고 즐겁고 막 시시콜콜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요. 실제로 결혼을 딱 준비하게 되면 감정이 낮아지고 이성이 작동하면서요. 서로가 나누지 않았던 불편한 이야기가 이제 수면 위로 쑥 올라와요. 그게 바로 서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부부 교육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부부들이 되게 여러 가지 주제로 다 싸우고 다투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원가족에 대한 이야기, 돈 이야기는 이 주제로 싸우면 해결하기가 어려우니 이 주제 가지고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민감한 두 가지의 주제가 수면 위로 막 올라와요. 너희 집은 어떻고 우리 집은 어떻고 우리 집은 이렇게 했고 너희 집은 이렇게 했고 우리 집은 이렇게 원하고 너희 집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 라고 해서 각각의 가족 문화와 가족 관계들이 막 나오면서 예민해지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친구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욕하면 그 친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살아가는 사이라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 가족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얘기하거나 니네 집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돼서 예민해져요. 또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다도 살아오는 기간 중에 가장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돈을 얼마만큼 모았느냐가 나의 삶의 궤적이기도 하고 평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 얘기를 하고 예민하게 되다 보니까 분명히 우린 또 싸우게 되고 갈등이 돼요. 누구는 어디서 호텔에서 결혼했네, 누구는 드레스가 얼마네, 누구는 다이아몬드를 받았네, 누구는 시계를 받았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서로 각자 가족에 대한 주제, 돈에 관한 주제가 막 오르면서 우리 예비 부부들은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왜 싸우는지 원인만 알려드리면 전문가가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결혼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어도 두 분은 연애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 오늘만큼은 결혼식 이야기 하지 않는 날이라고 규칙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 하루만큼은 만나서도 결혼식 얘기 하나도 하지 말고 정말 약간 어린아이 순수한 심정으로 데이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데이트는 나의 어린 시절에서 살았던 동네, 학교 이런 데를 가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나 초등학교 때 이런 일 있었다. 너는 어땠어? 이런 것들 공유해 보면서요. 정말 제가 가끔 이렇게 표현해요. 뇌 빼고 데이트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공적인 일을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사적인 것이다. 그래서 정말 연애만 하는 즐거운 경험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건데 여러분 만날 때마다 내 짝꿍을 만나고 만나지 않더라도 소통할 때마다 괜찮아 우리 잘 살 수 있어 라고 서로서로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되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 되게 잘 살 수 있어 라고 그래서 막 끌어안고 포옹하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 잘 살 수 있어 서로가 느끼고 있는 그 불안에 대해서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말들이 이 언어의 힘이 생겨서 그 불안을 조금 낮출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커플 이런 이슈가 있어. 우리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 이슈가 있는데 니네는 어때? 니네도 그랬어? 미리 결혼한 친구들한테 막 물어보면서
그렇게 서로서로 예민한 부분을 공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교하게 되고요. 비교하면 상처받게 되고요. 그럼 예민하고 날카로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한테 사소하게 결혼 준비하면서 니네는 어땠어?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 전문가한테는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제3자들한테 우리의 커플 관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이슈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게 누구나 그러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건지, 아니면 우리 커플한테 진짜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전문가한테 진단받는 건 제가 추천해 드려요. 그런데 그냥 일반 지인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두 사람한테 훨씬 더 필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진짜 길어야 1시간밖에 안 되는 그냥 형식, 의례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 50년, 60년 같이 살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조금 지혜로워 보자고요. 1시간을 위한 결혼식은요, 조금요,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아무도 우리의 결혼식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함께 살 50년, 60년은 미리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설, 그러니까 많은 센터라든지 저처럼 연구소에서 많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요, 상담도 하고요, 코칭도 하고 점검도 해드립니다. 이런 서비스 지원 받으면서요, 1시간의 결혼식이 아닌 평생 있는 우리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길에 한마루 관계연구소가 함께 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다짐도 한번 해보면서 같이 마무리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중심